수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 기본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텍스트 나누기, 그림 복사 붙여넣기, 연결하여 그림 복사 붙여넣기, 카메라, 외부 데이터 기능까지이고요. 교재는 1-5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저 수영쌤이 이제 새롭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책 순서랑은 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실기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3강에서 다루었던 실기 내용을 현재 출제되었던 필기 문제와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폴더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좀 열어볼 거고요. 자, 교재는 57쪽입니다. 그래서 57쪽의 문제를 보면 그 B4부터 B19 영역에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을 해가지고 나타내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각 데이터마다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열은 제외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걸 하시려면요, B4부터 B19까지를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잡아주신 상태로 데이터 탭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는 이 그룹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텍스트 나누기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버튼을 딸깍 눌러줍니다. 클릭.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법사가 뜨게 되어 있고요. 3단계 중 1단계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이기 때문에 구분기호를 분리됨 눌러놓고 다음 뭘로 구분되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탭이 아니라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 자, 3단계는요,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빼주는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열은 제외를 해야 되니까 번역을 눌러놓고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게임까지 해주시면은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하시면 요렇게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요렇게 생겼던 것이요, 구분을 기준으로 요렇게 해서 텍스트가 나눠진 거기 때문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열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번 문제까지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2로 넘어가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교재 59쪽에 있고요. A3부터 A10 영역에 데이터를 tek스트 나누기를 실행을 해서 나타내봐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각을 지금 다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 짓고 있고요. 연고지의 열은 제외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3부터 A10까지를 범위를 잡아 놓고요.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구분기호를 분리됨 해놓고 다음 뭘로? 쉼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그래서 세미콜론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이 다 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고지의 열은 제외하라 했기 때문에 3단계로 넘어갔을 때 연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연고지, 요 열을 눌러놓고 열 가져오지 않은 딸깍 눌러주시고요. 마침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결과랑 비교해봐도 이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열 너비는 굳이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여기 정답에는 이 잘 안 보이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너비를 넓혀 놓은 건데요. 요거 굳이 넓혀도 되고 안 넓혀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텍스트 3번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1쪽이고요. 자, A2부터 A14 영역에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서 나타내봐라 라고 하고요.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대요. 공백.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각각이 다 하나씩 띄워져 있죠. 공백.
그 다음에 할부 기간 월은 제외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A2부터 A14까지를 잡아놓고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기호로 분리됨 눌러놓고 다음 뭘로 구분되어 있냐? 우리는 아까는 세미콜론이지만 지금은 공백입니다. 공백 체크해 주시고 다음, 그래서 여기서는 할부 기간을 빼겠대요. 그래서 할부 기간 누르고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체크, 그리고 마침 해주시면은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까지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62쪽으로 넘어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에서 저는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6으로 나눠놨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 열게 되면 이렇게 보안 경고에서 뜨시게 될 텐데, 이거 콘텐츠 사용 눌러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 좀 메모 좀 해놓을게요. 그 커말 2급 과정하고 커말 1급 과정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좀 달라요. 커말 2급 과정에서는 메모장에서 작성한 파일, 즉 이게 txt 파일일 겁니다. 파일을 엑셀로 가져오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게 커말 2급 과정이고요. 차후에 커말 1급 과정에서는 이게 또 엑셀하고 액세스로 해서 좀 나눠지는데요. 엑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커말 1급 과정에서는 액세스에서 작성한 ACC DB, 줄여서 이걸 DB라고 합니다. DB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DB를 엑셀로 불러오는 작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쿼리를 불러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 과정하고 1급 과정의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 외로 외부 파일을 엑셀로 불러오는 작업이 여기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62쪽에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면은 지금 외부 데이터 첫 번째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그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1시트에 A3부터 H8까지를 붙여 넣어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A3부터 해서 H8을 굳이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첫 셀, A3셀, 스타트 셀만 잡아주셔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보면 여기에서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커마 리그 폴더를 들어갔을 때 지금 1-2일차에 저는 이게 모아놨습니다. 1-2일차에 파일 이름이 자격시험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 가져올 거고요.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쉼표.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체크하고, 다음 공백이 아니라 쉼표로. 얼핏 보면 아까 텍스트 나누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단계는 3단계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해주시고, 마지막에 넣을 위치가 우리가 정확히 A3셀을 잡았다면 이렇게 A3셀로 보여줄 거고, 속성을 눌러보셨을 때 여기서 열 너비 조정이 체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 너비 조정을 체크를 풀어줍니다. 이게 조정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외부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메모장으로 작성된 지금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메모장 파일이에요. 그래서 수험번호, 쉼표, 이름, 쉼표, 장소, 이 쉼표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열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메모장에서 작성 파일을 지금 엑셀로 불러와 본 겁니다. 자, 다음 외부 데이터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는 1-64쪽이고요.
자, 여기서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여는데 새 워크시트를 삽입을 해가지고요. 웨이브 데이터 2보다 뒤로 삽입하래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셀들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놓고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웨이브 데이터 파일명은 판매실적.txt 파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눌러보시면 텍스트 파일 눌러주시고요. 아까 그 경로에서요. 판매실적.txt 파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그래서 문제에서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분리됨 체크하고 다음 공백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음 자, 열너비는 데이터 맞게 조정하래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마침 마지막에 속성을 눌러보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체크는 되어 있어요. 속성 쪽에 열너비 조정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트에다가 그러니까 셀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워크시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트 1번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웨이브 데이터 2보다 뒤로 삽입하라 했기 때문에 뒤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얘 이름은 판매 실적으로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판매 실적 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작업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웨이브 데이터 3. 자, 옆 페이지입니다. 65쪽. 1-65쪽이요. 자,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웨이브 데이터 3 시트에 A1부터 C9 영역에 붙여 넣으래요. 그럼 저는 그대로 그냥 A를 잡고 갈 거고요. 그 상태로 데이터 탭에 텍스트 눌러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일명은 환경개선 투자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투자자금 누르고 가져오기. 그 다음에 구분기호를 분리됨 체크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공백이 아니라 탭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대요. 탭. 그리고 다음 자, 문제에서는 1, 3, 4열만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이 반대로 적혀있죠.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1, 3, 4열만 가져오래요. 그럼 결국에는 2열 요 두 번째 열을 빼고 나머지 1, 3, 4열을 가져와라 라는 뜻과 같죠. 그러면 열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열, 두 번째,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이렇게 있으면 요 두 번째 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열을 눌러주고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임을 눌러주십니다. 그래 놓고 마침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잘 가져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 문제 말고 자, 제가 별도로 지금 잠시만요. 별도로 만든 또 예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작업 6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실습 파일을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따다. 자, 처음에 그래서 요 보안경고 뜨시면 콘텐츠 사용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여시는데요. B4부터 J14 영역에 붙여넣으라고 합니다. 파일명은 quiz.txt라고 하고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고 열너비는 조정을 한대요. 그러면 B4에다 눌러놓고 데이터 텍스트 파일 그래서 여기서는 퀴즈 점수 가져오고 구분기호로 분리되고요. 다음 여기서는 공백 체크되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음 열너비 조정한다 했으니까 계속 마침 여기서 어차피 기본 세팅으로 다 열너비 조정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상 없이 잘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눌러보셔도 되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 그 다음에 페이지 업 그래서 다운 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눌러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트에 A2부터 G17 영역에 붙여 넣으래요. 그럼 A2 눌러놓고 실습.txt 파일이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첫 번째는 포함되지 않음, 즉 가져오지 말아라는 뜻이죠. 자, A2 눌러놓고 데이터에
텍스트. 그래서 여기서는 실습 점수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구분교로 분리됨. 다음 공백이 아니라 쉼표로. 그 다음에 다음,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열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열 눌러놓고 열 가져오지 않음. 마침 확인까지. 그랬을 때 얘도 정답이랑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비교를 하면은 이상이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까지가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폴더에서 여기 기본 작업 7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복사 연결할 카메라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도 여시면 콘텐츠 사용 나오시면 체크해 주시고, 자 저는 여기 교재 66쪽부터는 안 해요. 이 66쪽의 출제형 1번부터 해서 넘기게 되면은 뭐 이 출제형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번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요. 저는 교재로 69쪽에 요 출제형 3번에 대한 걸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트 그림 세 번째 걸 좀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실 건요. 지금 그림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총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림 복사 붙여넣기, 연결하여 그림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카메라를 다루진 않지만 이 카메라 기능이 필기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기에서 지금 앞에 있는 수영쌤처럼 강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필기에서 다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실기를 하는 김에 그림 복사 붙여넣기, 연결하여 그림 복사 붙여넣기, 카메라 이 세 종류를 같이 다루고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대로 하면은 69쪽의 출제형 세 번째 거를 보시면 그림 3시트에 여기 세 번째 시트죠. H16부터 L17 영역을 복사하래요. 그래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면 되고, D4셀에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해서 붙여넣으라고 합니다. D4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거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올리게 되면 이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요거 아닙니다. 말이 비슷하지만은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아니라 그림 붙여넣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 중에 이렇게 연결된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야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는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 필기 시험을 나중에 통과를 하시게 되려면 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연결해서 그림 복사 붙여넣기고요. 또 한 번은 ESC를 누르면 이 점점점점점 된 게 풀립니다. 다시 요 부분을 잡아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고요. 그 옆에 뭐 아무데나 해볼게요. 저는 H4로 하겠습니다. H4에 홈 탭에 붙여넣기 밑에 보면 요 버튼이 하나가 활성화 될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요. 홈 탭에서 복사 옆에 요 버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으로 복사라고 있는데 이 그림으로 복사해 놓고요. 그래서 다시 ESC를 풀고 다시 한번 할게요. 잡아놓고 홈에 복사 옆 밑에 버튼 그림으로 복사, 그리고 확인. 그 상태로 H4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얘네들이 다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고 일반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글자들이 수정이 되지만 그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더블 클릭하려 해도 수정이 안 되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쪽에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는 저장, 되돌리기, 앞으로 가기,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버튼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추가를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딸깍 눌러가지고요. 옵션 버튼을 눌렀을 때 기타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쪽에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눌러주시고, 가나다 순이거든요. 조금 내리다 보면은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누르고 추가 확인까지.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버튼이 생겨요. 그럼 우리 카메라를 어떻게 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도 카메라를 찍기 전에 어떤 대상을 잡고 찍죠.
왕 갖다가 셔터를 누르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얘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자,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대상을 골랐으면은 셔터를 눌러야 되죠. 셔터를 찰칵 눌러줍니다. 눌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진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을 하죠. 그 확인하는 작업이 빈대다가 클릭 한번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 기능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얘가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줄여 얘기할게요. 연결, 그림, 복붙이죠. 그 다음 얘는 그냥 그림, 복붙이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근데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고요.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냐면 원본을 건드려 봤을 때요. 원본을 결제가 있는데요. 결제라는 거를 이렇게 지워 봤을 때 엔터 칩니다. 바뀌죠. 뭐가 바뀌냐면은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랑 카메라가 원본에 따라서 같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필기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연결하여 그림 복사 붙여넣기와 카메라 기능은 원본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된다가 특징이고요. 그 외로 그림 복사 붙여넣기는 원본과 상관이 없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기시험에서는요, 교재 69쪽처럼 출제를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자주 나오는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필기시험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꼬아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이제 3개를 알아본 겁니다. 그림 복사 붙여넣기랑 연결하여 그림 복사 붙여넣기, 마지막 카메라까지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기 내용 강의는 다 끝났고요. 자, 이제 필기 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텍스트 나누기로 문제가 나옵니다. 19년도 1회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해봤지만 영역을 선택한 후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면 마법사 대화 상자가 실행된다라고 합니다. 실행이 됐었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나눠진 열을 선택한 후 드래그해서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얼른 보아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를 잠깐만 돌려보죠. 그냥 아무거나 나누기 하나 해볼게요. 이 상태로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하고요. 그 상태 다음 했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 새롭게 여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상태로 됐을 때 여기를 잡고 나누기 다음, 이게 지금 컴마죠? 쉼표 다음. 자, 그래서 이걸 움직일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아무리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려고 해도요, 안 움직여져요. 이 순서는 못 바꿉니다. 나중에 다 마침해놓고 이렇게 10개를 움직일 수 있지만은 이 마법사 안쪽에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각 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일정한 열 너비 또는 구분교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년도 1회 기출문제고요. 아래에 왼쪽에 있는 워크시트에서 성명 데이터를 오른쪽 워크시트와 같이 성과 이름 2개의 열로 분리를 했대요.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분리될 때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김철수, 박선영, 최영희, 한국인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보니까 성끼를 분리를 한 거예요. 김씨, 박씨, 최씨, 한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A열이 있던 게 A하고 B열로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럼 결국엔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19분선을 기준으로 내가 내용을 나눴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죠. 요 구분선으로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 김철수에 대해서 구분 기호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김, 컴마, 철수 이런 식으로 쉼표로 뭐 구분되어 있거나 하는 기호들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탭이라는 기준, 탭도 한마디로 띄어쓰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탭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누기까지에 대해서는 필기 문제가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붙여넣는 쪽부터 좀 볼게요. 자, 16년도 2회 때에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중 홈에서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로 옵션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아까 이렇게는 안 했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컨트롤 C 그리고 빈대다가 오른쪽 클릭 선택하에 붙여넣기 요거예요. 이걸 클릭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물어봅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여기서 보면 하이퍼링크를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이퍼링크 찾아보죠. 다시 이만큼 선택하에 붙여넣기 보시면 여기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설명들이 이렇게 다 떠요. 요렇게.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도 있죠. 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보시다 보면 이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하에 붙여넣기에 눌러봤을 때 잘 보셔도 이렇게 테두리만 제외라고 있습니다. 테두리만 제외. 근데 그 문제에서는요. 테두리만 제외가 아니고요. 테두리만 붙여넣기라고 합니다. 말을 꼬아낸 거죠. 근데 얘는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이 아니에요.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테두리만 붙여넣기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쪽의 문제인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으로 가져올 수 없는 파일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로 다시 한번 띄워서 볼게요. 엑셀에서 데이터 쪽에 보면은 여기서 액세스 파일이 있어요. 액세스를 눌러보시면 끝에 이런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뭐 mdb, md, accdb, accd 이런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을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HTML 같은 문서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 우리 방금 했었죠. txt 파일, 뭐 prn, csv 이런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원문 쪽을 보시게 되면 뭐 쿼리라던가 뭐 SQL 서버 이런 테이블의 연결을 뭐 만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XML 파일을 열거나 등등등. 그런데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요. 이 한글 파일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한글 파일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또는 워드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이나 워드 파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똥단지 같은 거 mp3 파일, mp4 파일 이런 파일들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필기 문제까지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지금 3강, 세 번째 강의에 해당하는 텍스트 나누기랑 그림 복사 붙여넣기, 연결하여 그림 복사 붙여넣기, 카메라 외부 데이터까지를 모든 수업을 지금 다 끝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